앞으로 10년간 대구 도시철도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5호선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5%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향후 10년간의 대구 도시철도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순환선인 5호선의 노선이 어디로 결정나느냐인데요. 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5호선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2026년에서 2035년까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합니다. 북구 칠성동에 있는 IM뱅크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앞으로 10년간 대구 지역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온 결과물입니다. 사업 책임 기술자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패널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 노선은 도시철도 순환선인 5호선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노선에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순환선 노선은 권영진 대구시장 당시 서구를 관통하는 서대구로 노선으로 최종 결정됐었고 당시 이 노선에 따라 서구 지역 아파트 분양도 대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더 큰 순환선을 표방하며 재검토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지난달 서대구로 경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거나 전입을 온 분들의 가장 큰 이유였던 부분이 트램이 이쪽으로 이제 개통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쪽 아파트로 이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이제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순환선에 대한 그 욕구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는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대구 도시철도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순환선 노선이 서구를 관통하지 않을 경우 서구의 낙후는 가속화될 거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구가 도시철도의 오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임 시장 때 확정된 노선을 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도시철도 구축 계획 안에는 서대구역과 서대구를 지나는 노선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돼야 되고 만약에 최우선 순위가 반영이 안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올 연말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요즘 챗 GPT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응답 기업의 75%가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서구 성서공단의 한 중소기업. 디자인 부서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 업무에 인공지능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공지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이 2.5배 정도 많습니다. 대구상위가 지역기업 445개사를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24.7%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75.3%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업 39.4%, 제조업 24.1%, 건설업 15.9% 순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 모델 중에서는 챗GPT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많았고, 제미나이 11.1%, 퍼플렉시티 9.7%, 코파일럿 6.9%, 그록 2.8% 순이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업무 만족도는 9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활용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부정확한 결과 및 오류 가능성과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아직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 셈입니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저작권, 지식재산권 침해, 직무 변화 및 일자리 불안, 편향성과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기업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지역기업은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지역기업의 생성형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 AI 진단 교육,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활용의 장점으로는 업무시간 단축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8.3%로 유료 서비스 31.7%보다 더 많았으며, 유무료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이 20%였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대구 미래학교 연속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탐구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대구 천내초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가 운영하는 탐구학습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교과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교실 수업에 연결시켜 스스로 탐구하며 각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2년 전 편입된 군의군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가 하면 대구권 광역철도를 타고 인근 도시의 국가유산을 탐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모든 활동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탐구학습입니다. 국가유산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서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아는 국가유산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발표력과 수업 집중력이 많이 늘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발표를 할 땐 발표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발표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천내초등학교의 미래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학교 옆 야산을 오르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잘못된 표지판을 바로잡고 녹슨 운동기구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다 천내초등학교 학생들의 탐구 프로젝트 활동 때문입니다. 제안서를 써서 군청에 하였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와보니 제안서를 쓴 거대로 모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기분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원인을 조사해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주체로 성장했으며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삶으로 전이되는 교육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가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읽고, 탐구하고, 공유하고, 적용하는 이른바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고 열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배움에 참여하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학년별 탐구 문제를 선정하고 학년 수준에 따라 나선형으로 점차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고유한 개성과 꿈을 키워냅니다.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하는 이른바 K미래인재가 미래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의원의 갑질 논란,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행사장에서는 시의원의 공무원을 폭행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공무원 노조가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구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주찬 구미시 의원.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안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안주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명 결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며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주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위에 앞서 경상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이 안주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연맹은 시의원이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한 것은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권력자의 물리적 지배이자 오만함이며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안 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즉각 사퇴,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구미시와 시의회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품위 손상 행위로서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안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여러분 4분의 기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CPR, 심폐소생술의 역할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급급 교육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손상예방협회 배석주 사무총장을 김석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건물. 이곳은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대한손상예방협회입니다.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배석주 사무총장은 전 1339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한 30여 년 경력의 응급처치교육 전문가입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나 응급치료로 쓰러졌다.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모르면 우왕좌왕 막 119 불러라 당황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국민들 교육이다. 1339에서 20여 년간 받은 응급전화만 34만여 건. 이후 협회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 3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구의 모 중학교 제가 선생님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왔어요. 운동장에서 2학년들이 야구 게임을 하다가 포수를 맡은 애가 자기 보호장구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포수를 했는데
힘차게 들어오는 야구공에 탁 치는데 이게 빗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윽 하면서 벤치로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을 마치고 나오시던 체육 선생님이 그걸 맞는 것도 봤고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바로 달려가 갖고 방금 배웠죠. 싱싱한 상태죠. 바로 가 갖고 의식호흡 없으니까 119 불러라 해놓고 가슴 눌리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학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달려가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 있습니다. 협회 강사는 10여 명. 이들은 상설 무료 교육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9천여만 원. 나머지 운영비는 강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 일부와 기부나 후원금에 의존할 만큼 힘든 형편이지만 보람은 큽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매년 한 번씩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점진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배석주 사무총장. 그와 함께 협회를 이끄는 강사와 후원자들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구시가 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명예수당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9개 구군에서 주는 참전수당 평균은 월 21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6천 원에 비해 2만 원 적었습니다. 각 구군별로 편차도 커 달성군의 경우 90세가 넘을 경우 총 37만 원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해 최대 17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대구 지역 참전 유공자는 총 8,54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06명이 줄었습니다. 감사원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감사원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국회 요구대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안과 과정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감사가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양육자와 학생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대구시 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했다며 강은희 교육감을 직권 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최지웅, 좌훈승, 김백규 고수 공동연구팀이 차세대 6G 서비스에 최적화된 통합 네트워크 컴퓨팅 부하 분산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연산 자원을 통합 고려한 부하 분산 시뮬레이터를 구현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실시간 제어 성능, 에너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구위에는
제258회 정례회를 개최해 16일간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에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다루게 됩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무용단 남구 리틀 포레스트가 공식 창단됐습니다. 무용단은 앞으로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무용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용의 아름다움과 대구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하는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마련된 공간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건강증진시와 소강당이 추가됐으며 탁구장이 확장되고 4대의 스크린 파크 골프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2025년 커플 매니저 양성 과정이 개강했습니다. 이 과정은 미혼 남녀의 인연을 돕는 커플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역량을 교육합니다. 강의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